이성행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 새롭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진행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평균 50점짜리 회계와 세무. 예. 우리가 사실 뭐 100점까지는 맞을 필요 없잖아요. 예, 50점. 하지만 평균. 많은 것들을 알되, 이렇게 뭐 아주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평균 50점짜리 회계와 세무.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처음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개발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개발비를 쌓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개발비 잡고 여러 가지 비용을 차감을 해서 개발비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정말 개발비라기보다는 개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차감하고 개발비를 계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쌓이다 보면 개발비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합니다. 언젠가 이 개발비를 생각을 하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될 거니까 또 손실이 날 거고, 또 개발비를 쌓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개발비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개발비를 잡을 수 있느냐? 개발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 전에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렵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빨간색 칠해져 있는 거. 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개발비를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의 미래의 경제적 효益, 그 개발비를 통해서 이익이 나야 된다는 거고, 그게 하필 개발비를 초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산 계상의 요건의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발비는 이제 형태가 없고 자기가 창출한 어떤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이 미래의 경제적 효益,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도도 있고 나중에 이익도 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냐?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끝까지 개발해서 실현할 수 있느냐에까지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느냐, 회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개발비를 잘 잡았나 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비, 사실 대기업 빼고는 충족을 할 수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제시를 해서 감사인이 충분히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아직 매출 계약은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나올 것 같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리적으로 최소한 개발 비용이 프로젝트별로 합리적으로 배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이 되면 그 비용들이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으로 쭉 배부가 돼야 되고, 그렇게 배부된 금액들이 개발비로 계상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좋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고, 이렇게 개발비도 합리적으로 산출했다.
하면 참 좋겠죠. 네.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가가 충족이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이렇게 잘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나머지 것들을 제시를 해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개발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처음 감사라고 했습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충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개발비, 회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개발비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수정 분계를 끊어서 연도별로 개발비를 다 취소하는 분계인 거죠. 취소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만 원, 2만 원, 4만 원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그거를 연도마다 다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보시겠습니다. 수정 전에는 이렇게 개발비, 단기순이 있던 부분이 그렇게 수정을 하면 개발비는 다 0이 될 거고요. 그만큼 이익 경험은 줄어들 거고 손익도 보시겠습니다. 줄어들었죠? 결국 그 이익을 올렸던 만큼 손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형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제 향후에 개발비 생각해서 손상해서 그런 문제도 없어질 거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크면은, 이렇게, 좋아요. 보통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개발비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일단은,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개발 활동이 없지는 않았고 그런 활동이 있었다면 이렇게 세무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총 개발비가 4만 원이었지만 2021년도는 수정을 하는 거니까 결국 20년도에 계산된 2만 원. 요게 이제 세무상의 차이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2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이익계획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해서 처리를 하고 결국 뭐 회계 오류라고 봐도 될 것이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두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일반적인 형태. 일단 송금 산입하고 그게 2021년도 송금이면 요거는 없고 근데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해서 없애주는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이또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2만 원을 개발비에서 취소를 하는 거죠. 근데 세무상은 2만 원이 있었으니까 세무상은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무형자산에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은 송금산이 그 상가액만큼 유보. 결국 이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적으로 송금산입을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과거에 이제 개발비로 인해서 이익이 과대가 됐죠. 이익이 과대가 돼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더 납부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방법은 이렇게 상각의 방법으로 송금 산입을 통해서 세금이 줄어든다. 우리 유보잔액 자적표 1표에 가보면 이렇게 유보잔액이 관리가 있잖아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 2만 원 송금 불산입으로 올려줬죠. 그리고 매년 상각을 통해서 감소. 그래서 앞으로도 세금을 줄일 금액이 16,000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첫 외감 감사를 하게 되면 하게 될 경우에 이 형식을 가장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한 번의 기회입니다. 첫 외부 감사. 첫 외부 감사 때 이렇게 안 해놓으면 개발비를 나중에 손상 차손으로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가 잘못됐다는 걸로 해서 이익이용으로 처리를 했죠. 이익이용. 그죠? 근데 이렇게 처리를 안 해놓고 4만 원을 그냥 가져갔다. 다음에 감사를 한다. 더 이상
한 번 감사받은 금액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없애려면 비용으로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 감사가 있고 개발비가 있는 회사 이번에 첫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개발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 손익에 좀 부담이 없게끔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